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네, 2026년이 드디어 밝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볼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나 경제 공부, 그리고 이런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많이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바로 양자인데요. 오늘 제목은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알아보는 그런 경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세계의 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AI 다음 방어선은 바로 양자 보안이다 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보다 먼저 팔리는 건 바로 보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물론 되게 많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은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B2B나 그런 사이드에서 중요한 건 또 보안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봐보면 지금 왜 양자 경제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AI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자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AI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AI가 끝나고 양자로 넘어간다기보다도 AI와 함께 양자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예산,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계속해서 쓰게 되고 기업들도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양자 경제가 도래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경제는 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AI처럼 지금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양자 경제를 미리 공부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AI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AI의 다음 방어성과 생산성 레버는 양자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과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AI, 이거의 다음 타자는 양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양자는 언제 돈이 되나? 이것보다도 이미 어디서 돈이 돌고 있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자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 경제의 오해를 깨는 한 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양자 컴퓨터 생각하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팅 쪽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하면은, 양자 경제 생각하면은 컴퓨팅이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해는 양자는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오해가 되겠고요. 현실적인 흐름은 보안부터 시작해서 통신, 그리고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기술 완성도보다 위험 인식과 규제를 먼저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AI와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AI에서도 규제나 이런 위험 인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돈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자 쪽에서도 물론 기술이 완성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이 없이 양자 컴퓨팅, 양자 경제가 완성될 리는 절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규제를 양자 쪽에다 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양자 경제의 3대 수익 축. 이게 좀 오늘의 핵심이 될 텐데, 이걸 생각해보면 바로 PQC, QKD, 그 다음에 FTQC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로 양자 보안인 PQC입니다. 이거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인데요. 포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퀀텀, 그리고 보안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등장 이전부터 이 양자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 그리고 인증, 그리고 네트워크 전면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의 보안보다도 양자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 인증,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가 돼야 돼요. 네, 기존의 양자 컴퓨터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의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양자 통신입니다. 네,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퀀텀, 이 양자를 위한 또 다른 통신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국방이나 정부, 데이터 센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럿으로 먼저 초기에 조금 시작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상용 계약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온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양자통신 기업을 인수하거나 스스로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던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거의 약자는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인데 여기 Fault Tolerant가 그러니까 fault가 어떤 잘못이나 그런 뜻을 뜻하잖아요. 근데 tolerant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인자한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퀀텀 컴퓨팅이다. 그러니까 그냥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괴적인 기능이 될 거고, 수익화는 조금 하이브리드에서 시작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범용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순서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이 양자 위협이 기업의 예산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업,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보안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보안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보안을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분위기가 그럼 왜 달라졌나 생각을 해본 첫 번째 에러 교정입니다. 요게 키워드는 노이즈, 그다음 QEC, 비용 곡선이 있는데요. 과거의 양자 경제, 양자 컴퓨터의 어떻게 보면 실패 이유는 뭐였냐면 오류, 그리고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의 변화는 에러를 교정하는 논문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로드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칩을 개발했고, 이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뭐 구글에 있죠. 구글 같은 경우가 윌로우 기반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주장을 했고요. IBM 같은 경우도 2029년 스타링, 그 다음에 뭐 200 로지컬 큐비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컴퓨팅 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IBM도 어떻게 보면 이 양자 경제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WS는 여기 오슬럿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에러 교정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IBM, AWS 다 AI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경제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왜 이게 비즈니스 신호인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POC,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초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러 교정을 개선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리 큐비트가 감소하고 안정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한 번 양자 관련된 실험을 하고 반복적으로 PO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단위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진전이 매출의 반복성으로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상용화까지는 안 갔지만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장의 사이클, 시장의 구조인데요. 전망치가 좀 괴리가 있고 서비스 매출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망치가 갈린 이유는 이 양자 경제 관련돼서 하드웨어만 필요한지 그리고 서비스 보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왈가왈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가 있는데 컴퓨팅보다 보안 서비스가 먼저 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제품에 대한 매출보다 클라우드, 컨설팅, 워크플로우 매출이
이게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네.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보다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더, 지금은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시작된 PQC, 이 양자 보안 관련된 전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하베스트 나와 규제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PQC 알고리즘 전환 가이드를 이미 공식화를 했고요. 여기에 근데 리스크가 있죠. 위험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된 데이터가 미래에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양자 경주가 도래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개발이 되면은 뭐 비트코인이 해킹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리스크에 대비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미래에 깨질 수 있다라는 걸 리스크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을 수 있는 산업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 국방, 의료, 공공 부분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기 보관 데이터가 많은 곳부터 움직일 것이다.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냐? 데이터가 많은 곳, 데이터가 많아서 그 많은 데이터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곳부터 양자 보안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국방, 의료, 공공 쪽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아이온큐나 그런 다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기업도 이런 국방이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 양자를 굉장히 많이 심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돈을 버는가? 초기 고객과 예산의 긴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국방이나 정보, 항공우주 분야에 이 양자 경제가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됐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제약과 소재 분야인데요. 여기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분자 시뮬레이션에 포함되는 부분에서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사인데요. 바로 이 양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심어 넣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QKD나 뭐 양자 통신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양자 경제는 모두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급한 고객의 급한 고객을 위한 시장이다. 급한 고객은 여기 말씀드렸던 국방, 정보,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중국, 한국의 전략을, 양자 경제에 대한 전략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 키워드로는 인재, 칩, 표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로드맵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빅테크 기업은 IBM이나 구글, AWS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기업, 뭐 약간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으로는 뭐 아이온큐나 뭐 리게트 컴퓨팅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 하드테크 자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예산을 조금 양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산업화 신호를 지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좀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표준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이게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체크 포인트 5개를 살펴보면은 실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PQC 전환 의무화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대신 국가에서 이 양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AI와 HPC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가장 빨리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초기를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QKD의 CFO 설득 논리. 결국에는 CFO가 들어간다는 건 이 자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에러 교정, 비용 곡선. 즉, 에러를 교정하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 저렴하게 할수록 서비스의 상용화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비용 곡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 경험과 표준 툴체인, 이 표준, 결국에는 이 개발자가 양자 경제에 들어오기 위한 이 표준 툴체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버핀 랩의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자 경제의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컴퓨팅보다 이 보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의 완전한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완전한 상용화가 되기 전에 PQC 전환은 이 양자 보안 관련된 전환은 이미 예산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환의 끝에서야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 영역부터 실용화할 거다. 대표적으로 화학과 소재, 최적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은 혁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환의 연쇄작용으로 도래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 이 양자 경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컴퓨팅만 볼 게 아니라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 컴퓨팅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우리가 조금 연쇄적인 이런 밸류 체인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자 경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 경제 때문에 조금은 뒤로 밀려나 있지만 2026년부터 바로 시작했죠. 26년. 2030년까지 돈이 흐를 수 있는 이미 돈이 흐르고 있는 양자 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AI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AI를 쳐다보고 뭐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방어선, 우리가 이 방어선 차원에서 양자 경제, 그리고 오늘은 특정 지어서 양자 보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좀 길게 볼 수 있는 경제 공부를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감사합니다.